오늘은 마감 5분 전입니다. 좀 조용하죠. 그래갖고 또 조용할 때 한 번씩 찍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빠르게 할게요. 어제 뭐 요거 했죠. 지퍼 파우치, 카드 지갑. 파우치보다는 뭐 카드 지갑이라 하는 게 좀 말이 편하겠죠. 그래갖고 요거 만든 거 오늘 다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뭐 한 두세 개 정도 한 다음에 또 그냥 잡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설명을 좀 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냥 뭐 넘기셔도 되고, 그냥 뭐 보는 것 자체가 뭐 괜찮다 하시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이 제공기 설명, 뭐 기종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이노비스 F420입니다. 킬트 미싱이고요. 뭐 그러면 뭐 그냥 이노비스 A16 뭐 이거보다 살짝 밑에 등급 있죠. 뭔 차이냐 할 수 있는데, 기계 무게도 조금 더 높아서 좀 잔진동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잔진동을 잘 잡아주고, 그걸 잘 잡아주면 뭐가 좋냐, 제가 이렇게 3단으로 하죠. 3단으로 하고 2.5로 하면은 엄청 빨리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진동이 그래도 조금 덜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고요. 근데 엄청 드라마틱하게 잡아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손으로 그 진동을 컨트롤하기가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3.5 정도로 놓고 하거든요. 일단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에 가죠. 끝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땀이 여기서 시작한다 합시다. 그나마 이제 그냥 일반 A16 같은 것보다는 노루발이 잘 밀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티치가 좀 많아요. 보면 내장된 스티치가 많죠. 저도 아직 스티치는 뭐 써야지 라고 이제 마음 먹어놓고 뭐 아직 안 쓰고 있는데, 아무튼 스티치가 많고, 당연히 자동 사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노루발 압력입니다. 그래갖고 빨리 박아야 될 때는 4를 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일자 박기잖아요. 이런 거는 4를 쓰고, 그리고 2로 하면은 좀 3이 기본 값이거든요. 2나 1로 하면은 이게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끝이 좀 두꺼워도 앞으로 잘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해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업자잖아요. 반은 업자이기 때문에 손님분들한테 일정한 퀄리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샀고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미싱을 한다 하면은 그냥 뭐 이노비스 A 아무튼 사절 되는 거 딱 살 것 같아요. 사절은 쓸수록 이제 편리한 기능이니까 사절은 살 것 같고, 그 다음 기능은 이제 안 살 것 같습니다. 요까지도 이제 그래서 이제 필요할 건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중고 사가지고 하는 게 제일 가성비일 것 같거든요. 그냥 중고 사가지고 할 것 같아요. 저는 4로 하고, 그 다음에 2.5로 하면 오래 걸리겠죠. 이게 오버로크가 원래 느리잖아요. 그래서 3.0으로 합니다. 3.0으로 하고, 스티치는 이제 여기서 이제 14번 누르시면은 요겁니다. 요거 하셔도 되고, 지그재그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게 좀 더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하고요. 하는 법, 서두가 길었는데, 여기 가이드 맞추면 됩니다. 여기 가이드에 전이랑 지퍼 이제 직선으로 놓으시고, 겉길이 마주보게, 지퍼 이게 겉에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겉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겉 이렇게 마주보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풀악셀을 밟을게요. 그리고 당연히 정중앙에 놔야 되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보세요. 이게 저는 12로 잘랐거든요. 12로 하고, 지퍼는 이게 10짜리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1cm 정도 여유가 남을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막 마이크로로 못 맞춰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지퍼 노루가 어느 정도 지나갈 만큼, 그러니까 저거 12로 재단하고 요게 10이니까 양옆에 약 1cm 정도만 남겨놓고 박는다. 뭐 0.9, 0.8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재단, 그리고 여기 18 정도 되거든요. 초창기에는 18.5로 했는데 18이나 뭐 상관없어요. 이게 카드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카드 지갑 용도고요. 완성을 하면은 뭐 대충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시작해볼게요. 그냥 저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눈대중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cm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밑에 여기 보면 이제 핑킹 가위 같은 거 싹 잘라놨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요 V자 여기에 딱 저는 맞추고 하거든요. 맞추고 하면은 얼추 맞아요. 그냥 살짝 밑에. 그리고 이렇게 일자 대시고 그대로. 저희가 항상 미싱은 어떻습니까? 작업량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간소화하고 이렇게 작업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퍼 머리가 왔죠.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들어주고 이렇게 다 왔습니다. 다 왔고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사절하면 이게 좀 안 보이니까 이걸 좀 돌려가지고 좀 더 잘 보이시게 이렇게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좀 손 덜 가리죠. 이렇게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고, 그러니까 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이 보면은 광목천이에요. 14수고요. 좀 두껍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안감으로 쓰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안감으로 쓸 때는 그냥 20수 정도 쓰고 있고요. 그러면 그냥 방금처럼의 두께감이 딱 적당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안 펴서 그렇지 그냥 피면은 어느 정도 펴지거든요. 이렇게 각도 이제 잡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광목을 하면 이 정도로 각이 안 나와요. 완전 딱 칼직각을 잡고 싶으시면은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안에 뭐 다 자르고 하면 되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은 단가가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보니까 이거 이제 잘못했네요. 다시 떼야 됩니다. 일단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 이제 막 그러니까 벌려지죠. 그래서 이게 잡는 게 오래 걸려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요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저희가 지퍼를 위에 두고 이렇게 재봉을 했습니다. 보통 학원 가도 지퍼를 위에 두고 재봉할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 선만 일직선 딱 맞춰주시고 요렇게 딱 놓고 그냥 재봉합니다. 그러니까 1, 2mm는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그냥 항상 그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그냥 킬트면은 그게 중요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저는 사은품으로 나가고 금액도 3,500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가격에 맞는 퀄리티로 저는 냅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의 퀄리티만 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하죠, 그쵸? 재봉은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부터 박아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라벨을 저는 달거든요. 라벨은 여기가 우리가 잠겨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열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잘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가 더 고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부터 할게요. 딱 잡으시고 딱 잡으세요. 요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내리시고 요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요 정도 해가지고 바늘은 요쯤에 찌릅니다. 요쯤에. 여기 원래 찔렀었는데 여기가 앞으로 가기 힘들어요. 왜? 여기가 노루방 수평이 안 되거든요. 이래 되거든요. 이래 되면 노루발이 앞으로 안 가요. 그래서 항상 노루발은 수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쯤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 뭐 천을 더 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또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잘 가죠. 저는 라벨이 이게 길어요. 라벨이. 저는 아직은 소상공인이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려면 단가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범용 라벨을 한 개 만들어서 이곳에도 붙이고 저곳에도 붙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라벨마다 조금씩 저렇게 예.
택배가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작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밤 10시인데 택배가 왔네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가 조금 이렇긴 한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땀폭이 5.0이다, 그쵸? 그러면 충분히 이 라인 안에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따로 뭐 터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대로 해버립니다. 어차피 이게 싼 맛에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지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쵸? 봤을 때 감쪽 같죠? 그래가지고 벌써 다 됐습니다. 실밥 크게만 좀 따주고요. 제 유튜브 뭐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꾼 유튜브입니다. 그냥 일반 뭐 소잉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판매용은 이렇게 대량용으로 판매하는 거는 저희가 단가 대비 공정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요건 생각해서 처음부터 만들었고요. 물론 저도 좀 한번 밤에 한번 감성이 이제 폭발해갖고 뭐 좀 이쁜 거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럴 때는 이쁘게도 합니다. 이제 정석적으로. 요거는 근데 이제 좀 유도리를 많이 친 거죠, 맞죠? 그래가지고 가볍게 딱 쓰기 좋은 디자인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금방 하죠. 그러면 지퍼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전 된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 다 된 게 아니에요. 아까 저희가 한 개 덜 박았는데 중간부터 시작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아까 중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빼줄 거거든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시작 지점 아무나 잡아가지고 뭐 중앙에서 하셔도 되고 살짝 위에서 하셔도 되고 어차피 요 정도는 금방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제 끝이 깔끔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한 번 더 하고 복습 겸 작업을 더 하고요. 다음에는 뭐 방금 사용한 쪽가위라든지 저런 거 구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이제 할 이야기가 있어요. 맨날 할 이야기가 있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 보면 이제 어때요? 그냥 간단하죠. 그냥 지퍼 마감 이렇게 했는데 닫으면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엄청 잘한 지퍼 마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목표는요, 그냥 많은 사람한테 좀 혜택을 돌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다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요게 어찌 보면 금액도 제가 이제 단가 빼기도 제일 좋고 이렇게 한 개 해봤고 이번에는 안감을 한 개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18에 10입니다. 10이고 안감 넣은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안 됩니다. 뭐 재단을 정확하게 하셨으면은 따로 뭐 대충 대고 하면 됩니다. 요거 이제 겉감 안감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이제 놓으시고 바로 장칠.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겉을 놔야 되는데 겉 이렇게 나왔죠. 이제 여기 반대로 돼야 됩니다. 겉 안을 놓아버렸어요. 다행히도 작업 전에 발견했어 다행이고 그래도 한 몇 땀 뜯어야 됩니다. 저도 안 하다가 이게 맨날 하는 작업인데도 한 번씩 이러거든요. 미싱하는 사람들 다 그렇죠. 제가 오버록 뜯는 건 아직 연습을 안 해가지고 드르륵 뜯는 거를 이제 아직 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천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전방울 항상 뜯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장기 레이스잖아요.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장기적으로 오래 하면 다들 실력 다 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이거든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뭐래 자신 있게 유튜브 찍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인간적인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작업. 아까처럼 겉에 놓고 안감은 20수 옥스포드입니다. 그냥 이제 흰색이 많아가지고 그냥 흰색으로 했고요.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 X 잘 안 보이죠? 그쵸? 손이 가립니다. 더 높이서 찍으면 이게 최대 높이에요. 뭔가 받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당장은 받칠 만한 게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렇게 3장 겹치고. 근데 여기 보면 딱 다 안 맞거든요. 그렇죠? 완벽하게 안 맞지만 그래도 그냥 합니다. 그냥 임시 고정 해버리고요. 그냥 이 정도 괜찮거든요. 0.5 땀폭 안에서만 우리가 작업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이게 가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책가방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무게가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게 그쵸? 보통은 소품 정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냥 크게까지는 안 하고 일단 요래 작업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서부터 이랬죠? 막힌 데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막힌 데부터 똑같아요. 안감 있는 것도 요렇게 한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퍼 중앙에서부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요 위에 제일 잘 맞아야 제일 이쁘겠죠. 요거만큼은 지금 저도 맞추거든요. 됐어요. 다음 거 끝에 사실 셀비지 부분도 쓰고는 있어요. 그냥 어차피 안감이니까 싸게 파는 맛이라서 그냥 사용합니다. 이거 저 총각 저 끈 짜투리 쓴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진짜 막 3만 원씩 가게에서 구매하면 공짜로 주고 뭐 이런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아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막 진짜 아예 못 쓸 부위면 저도 안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덜 했죠. 뭘 덜 했냐? 저도 계속 까먹는데 여기를 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방 작업하죠. 이번에는 진짜 완전 속도 체크를 하면서 해볼게요.
진짜 빨리 하면은 어느 정도라는지. 여기 근데 땀이 좀 풀렸네요. 이게 왜 풀렸을까요? 여기 한번 봐가지고 뭔가 많이 풀렸네요. 예. 아예 좀 직선이 안 맞아서 직선까지 맞춰주겠습니다. 오버로그 이렇게 겹쳐서 하시는 것도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도 해버리거든요. 조금 사이즈가 작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카드 들어갑니다. 왜? 이게 지퍼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어떻게든 한 개든 완성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뭐 이제 터진 부분 없죠. 이쪽이 또 터지네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일단 보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 누가 이게 계단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도 수평자가 맞는데 제가 잘못 박았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빠르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설명 없이 빠르게. 택배 밖에 있어요. 엄청 막 예쁘게 된 것보다는 일단 작업했다는 느낌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퀄리티에 큰 이상이 있었으면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신경을 써서 합니다. 이건 잘 됐죠. 한번 이게 실수를 하면 할수록 계속 이제 실력이 늘어갑니다. 이게 어느 날은 실수가 많고 어느 날은 또 실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날이 있죠. 본인이 잘하는 건데도 은연중에 계속 실수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몸이 안 따라줄 때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도. 됐습니다. 아까 한 21분쯤에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작업 시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때도 어저께도 촬영하면서 한 3분 30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으면은 끝입니다. 그렇죠? 두 번의 연습 끝에 세 번째는 좀 수월하게 나온 모습입니다. 그렇죠? 수월하게 작품한 게 나온 모습. 이제 좀 탄력이 받았죠. 몸풀기가 끝이 났습니다. 대충 이런 모양. 동네 장사다 보니까 이제 화려한 게 진짜 잘 나갑니다. 이게 민자보다는 역시 화려한 거거든요. 올라가시는 걸 보면은 잔잔한 거 안 나갑니다. 젊은 분들이 와야 그거는 선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동네 장사는 역시 화려한 거고, 어째 보면 운이 좋게도 저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화려한 걸. 그래가지고 저랑 손님이 우연의 일치로 의도가 맞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참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거를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또 뭐를 또 말씀드릴 거냐, 제가 이거 예전에 그 홈플러스에서 3,000원 주고 샀다 했잖아요, 이거를. 근데 쪽가위를 찾아보니까 너무 이게 같은 제품을요, 너무 다들 이제 눈탱이를 치는 데가 많더라고요. 엄청 비싸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3,000원에 샀었으니까 계속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저씨들이 어때요? 여자분들이 조금 소품 비쌉니다. 근데 아저씨들 소품은 전문 장비 아니면 안 비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낚시, 제가 낚시 쪽가위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낚시도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보면은 최대한 유입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재봉 쪽가위 말고도 낚시 키워드를 쓰는 거를 우연치 않게 본 겁니다. 그래갖고 낚시 쪽가위를 검색을 하니까 이게 미신 카테고리에서는 4,000원, 5,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낚시 카테고리에서는 900원, 800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쿠팡이에요. 그래갖고 근데 배송비가 별도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수십 개씩 살 건 아니니까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거 1개, 어머니 거 1개, 이제 주말 직원분 거 1개 해서 3개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3개만 사면 되니까 뭐 3개 그렇게 주문했죠. 그래갖고 이제 쿠팡에서 한 개 1,400원인가 1,200원인가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3개를 샀고요. 아무튼 3,000원이 아니고 한 4,000원 정도에 3개를 샀습니다. 괜찮죠? 그래갖고 대신에 색깔이 랜덤이었어요. 색깔이 모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황색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요새 주황색 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제 이름 진원 그냥 적어놨고, 어머니 거 영문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랑 어찌 보면 커플템. 어머니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주황색이 2개 왔기 때문에 주황색이 강제 커플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을 했고, 쪽가위는 키워드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었다. 아무튼 그런 말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구입하실 때 낚시 쪽가위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물론 예쁜 거 없어요. 예쁜 거 없고, 이것도 이제 중국산 벌크거든요. 중국 제품이라서 이제 그 정도 가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뽑기운 있을 겁니다. 한 개 막 900원 이러는데 뭐 제품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파란색, 또 검정색, 흰색은 없었던 것 같아요. 흰색은 아무리 봐도 이제 없었고, 어떤 검정색, 파란색, 주황색 저렇게 제일 많이 컬러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사주상 주황색이 돈 들어온 색이기 때문에 주황색 걸려라 이라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주황색이 무려 2개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중고차도 있죠. 그 주황색깔 차들을 아무도 구입을 안 하시는가 봐요. 그래갖고 차값이
한 달 사이에 100만 원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뭐 사실 전 나름 기분 좋죠, 그쵸? 어차피 저는 그 차를 살 생각이고 아무도 안 살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좋고 이런 거 보면 참 주황색을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소품 말고 여성용 소품은 괜찮은데 남자 소품은 진짜 주황색이 인기가 없습니다. 네, 엄청 고가로 가면 모르겠어요. 고가로 가면 이제 보통 멋쟁이들이 사니까 막 고급 스포츠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주황색도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쨍한 색깔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색깔 사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차값을 그리고 좀 보면서 추측을 한 건데요. 이게 보통 월급이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200에서 300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곱하기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000만 원 초반대에서 그 밑으로. 그러면은 그때가 가장 감가가 안 되겠죠, 차가. 저는 그렇게 중고차를 한 1년 정도 저도 지켜봤어요. 시세를 계속 봤어요. 왜 이거는 빨리 떨어지고 이건 왜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신차를 살 사람들은 아예 신차를 사버리고 신차를 안 사실 분들은 좀 경제적인 거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중고차 값이 보통 그때 형성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빠르게 시세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살려는 차도 나온 지가 2002년 후반에 나왔어요. 한 10월, 11월, 12월 이때 나왔는데 지금 해봤자 한 2년밖에 안 지났죠. 근데도 차값이 무려 50% 이상 떨어진 그런 차들 있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차값은 처음에 거진 4천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사면 2천만 원으로 거진 살 수 있는. 근데 사실 차가 요새는 차가 다 좋아가지고 뭐 녹슬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진 새 차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면 금액이 더 떨어지면 이제 다들 노리고 싶은 가격 구간대입니다. 그러면은 고장률도 높아지고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신차 느낌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면 그래도 이제 3만 킬로, 5만 킬로, 7만 킬로 매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진 뭐 새 차 느낌으로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감가에 비해서 제품이 상황을 반영은 못 해주는.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시장은 좀 그렇거든요. 특히 좀 아무튼 이제 1000만 원 초반대로 살 수 있는 자동차. 이제 제가 본 거는 아무튼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도 기분이 좋다. 뭔가 이제 저의 느낌이 좀 맞은 것 같아서 그게 기분이 좋다.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거고 또 이게 내일 또 저희가 김밥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김밥이 18개에 뭔가 좀 음료도 나갑니다. 목이 왜 이렇지? 아무튼 예, 뭔가 껴서 그런가 봐요. 이거 좀 해놔야 돼요. 사은품을 이번엔 좀 지퍼로 드릴까 하거든요. 파우치는 너무 많이 드렸고 지퍼도 간만에 요거 종류별로 한 개씩. 그래서 지금 내일 나갈 지퍼 만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깜짝 놀란 거. 배달의 민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혈들 상품에 강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잘 모르시겠죠, 그쵸? 그래갖고 제가 3,000원을 그 배달 수수료는 똑같아요. 오픈리스트랑 똑같아요. 6.8%입니다. 뭔 말이신지 모르겠죠. 오픈리스트를 하면 그냥 가게 배달로 노출되는 게 오픈리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음식 배달 말고요. 가게 배달 탭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최상단에 노출 안 해주고 가게 배달 탭까지 눌러줘야 나오는 탭이 있거든요. 그게 근데 6.8%입니다, 수수료가. 그리고 라이더는 그러면 제가 가든지 라이더를 부르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보통은 손님들한테 배달 팁을 이렇게 받잖아요. 3,000원씩 이럴 때 받았다 칩시다. 원래는 기존에는 그것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알뜰 배달로 갑니다. 알뜰 배달은 뭐냐 그러면 수수료도 6.8% 받는데 저한테서도 배달료를 2,000원을 부과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 알뜰 배달인데 제 입장에서는 쿠팡이츠랑 수수료가 같아요. 쿠팡이츠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팔았다 치면요, 뭐 예를 들어 18,000원에 물건이 팔았다 칩시다. 그러면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18,000원 물건값이 예를 들어 18,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원래 기본 가게 배달 오픈 리스트로 하면은 손님분께 제가 3,000원을 받죠. 그러면 3,000원을 받으면 아무튼 배달비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세이브가 되는데 거기서 아무튼 제가 물건값을 500원씩 예를 들어 올렸잖아요. 그렇죠? 10%씩 올렸다 치면은 세금까지 낼 수가 있거든요. 용기값 이런 거는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안전마진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18,000원을 예를 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면 제가 뭐 거리에 따라서 좀 차등으로 나가긴 하는데 요 근처다 이래서 1.1km 이내다 그럼 한 2,000원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16,000원 판꼴이죠. 그쵸? 근데 수수료는 또 18,000원에서 떼갑니다. 18,000원 기준으로. 아무튼 완전 역마진이 나는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생각만 해도 이제 정말 끔찍한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주문이 팍팍팍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을 많이 해주겠죠. 그거를 배민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남으니까 자기들한테 많이 남는 구조니까 엄청 노출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어때요? 저는 한 개도 안 남고 이제 종소세 구간에서 그러니까 그냥 뭐래 저희 소득이 올라가니까 매출이 올라가니까 간이가 세자가 아니고 일반으로 넘어갈 확률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장사를 유지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 내던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장사가 이제 존속의 위기를 맞는 겁니다. 위기까지 아니더라도 뭐 금액 올리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는 하기 싫거든요. 당장은. 나중에는 이제 그래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싫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해지 버튼을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알뜰 배달에 제가 손님한테 뭔가 배달 팁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태껏 알뜰 배달을 계속 거절을 해온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거 알뜰 배달 보면은 배달료 부과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알뜰 배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로 무조건 무료로 알뜰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주문 금액이요. 그러면 18,000원 하면 제가 5,000원 남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데만 해도 뭐 재료 준비까지 다 한다 치면은 진짜 뭐 한 10분에 한 4,000원, 3,000원 이래 벌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분까지 쓴다 치면 지급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무튼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그래도 뭐 광고에 들어가서 해지하시면 된다. 그래고 근데 바로는 안 되고 다음 날 되신다.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행히도 그거 신청을 했고 그거를 안 해야지 제가 이제 12,000원 주문 이런 걸 낼 수 있단 말이에요. 9,000원도 안 남아서 12,000원 올렸는데 12,000원도 안 남아서 그러니까 18,000원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주문 금액이 높아야지만 그게 나올 수가 있고 저희 집이 그렇게 단체 주문이 많은 그런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000원대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그럼 그 주문이 다 사라집니다. 그쵸? 2만 원대 넘는 주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 집이. 어쩌다 한 번씩 3, 4만 원 이렇게 지키고, 오늘도 운이 좋아가지고 막 7만 원씩 이렇게 지키고 했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7만 원치 안 시켜 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체에서 한 번씩 이렇게 시켜 드시는 거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뜰 배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 오전에 처리한다고 이걸 보냈어요. 이걸 했어야 되는데, 예. 그래갖고 이제 나의 귀중한 시간을 이제 빼앗아 가서 살짝 아침에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 나머지는 글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열심히 장사만 했거든요. 그리고 물병 파우치도 생각보다 인기가 그래도 좀 있었다. 요게 좀 오늘 또 좋았던 소식 같아요. 물병 가방. 저도 좀 어쩌다 보니까 기존 복조리보다도 더 상품성이 좋은, 많이 남는 사은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게 오늘 또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더 좋았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배민이 너무 안 남아가지고 오늘은 좀 수수료 부분 때문에 사은품 같은 거를 결국 오늘 좀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5,000원당 뭐 에스프레소 커피를 한 개씩 드렸는데, 그런 거 이제 금액을 좀 조정을 했거든요. 내일부터는 6,000원당 한 개씩 뭐 이 정도로 좀 변경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님들도 원래 드렸었는데, 기사님들 나가는 것도 좀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오늘 그러니까 배민 오시는 분들은 한 개도 안 드렸거든요. 저도 그 정도입니다. 너무 안 남아요. 기존 장사대로 하면은 너무 안 남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참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 본업이 음식인 거 아시죠? 그래갖고 음식으로 오늘 좀 고민을 좀 제공했다. 뭐 그거만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작업 쉽죠? 그냥 노루발 한 개로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재단입니다. 무조건 12cm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래 하고 이제 민자도 좀 만들게요. 오늘은 썸네일을 민자로 좀 올리고 싶거든요. 민자로 올리고 싶고, 그래 하고 대충 좀 잠을 좀 자면 될 것 같습니다. 민자를 한 5개. 광목은 너무 두꺼워서 안감 안 넣기로 했거든요. 그냥 이제 아예 그냥 적당한 톡톡한 느낌만 그냥 내는 정도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광목은. 됐습니까? 이런 느낌. 잘 만들고 있죠. 벌써 몇 개 만들었습니까? 지금 벌써 5개, 6개밖에 못 만들었네요. 아무튼 6개.
그 다음에 사실은 더 많이 했어야 되죠. 한 10개 설명 안 했으면 한 10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작업하겠습니다. 안감이 없으니까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그쵸? 초점을 아예 고정을 할까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에 다른 사람들 소품샵을 한번 구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진열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상품이야, 상품은 별 관심 없어요. 상품은 그 사람들 나름의 뭐 있겠죠. 뭐 근데 그러다가 뭐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소품샵 치고 뭔가 좀 기발하고 그런 건 참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다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패턴이나 이런 거는 제가 스스로 만드는 게 나은 것 같고, 제 기준에서 많이 남는 거 발견하는 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좁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좀 이쁘게 좀 디자인을 했냐, 조명은 뭘 쓰고, 뭐 전선 작업은 어떻게 했냐,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한 거예요. 뭐 거울 같은 거 이제 배치해 놨으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로 배치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어머니는 가게에 거울 놓는 거 아니라고 계속 했거든요. 음식점에 누가 거울을 놓노 이래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여기는 또 많은 또 소품샵이니까 손님 생각하면은 이제 작은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가방 같은 거 이제 매시면은 기장 같은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어울리는지 보셔야 되니까. 거울이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만의 가게가 아니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사장이긴 합니다만, 저 위에 이제 높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누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의 주장을 확실하게 막 안 받아주거든요. 그냥 제가 설득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받아줍니다. 그냥 뭔 말인지 알죠? 네가 뭔데, 바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그 뭐 직장 생활이랑 똑같겠죠. 그런 게 저의 이게 직장 생활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그냥 뭐 그분들 말 듣고 타협하면서 한다, 이제 그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가 좀 자율성에 두고 하면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알아서 좀 책임을 지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아버지는 청소를 겁나게 잘 하시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청소 훈수를 했다 칩시다. 아버지가 그러면 네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이러면서, 네 그럼 막 청소 안 해본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놔두는 게 낫죠, 그렇죠? 그냥 아버지 하시는 거 최대한 존중을 해드리고 아버지 방식을 그냥 뭐 인정하고 그냥 같이 느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아무리 저희가 아이를 키운다 해도 막 자유방임으로 키운다 해도 그래도 뭐 저라면요, 그러니까 양아치랑 예를 들어서 논다, 그런 물에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저는 이제 그런 건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이라면 이제 아무리 애라도 야, 아니 우리 애랑 놀지 마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우리 애는 안 된다 이러면서, 아니면 뭐 너 왜 우리 애 데리고 갈라 하니 하면서 뭐 물어보든지 아니면 걔를 회유를 하든지, 정 안 되면 이제 물리적인 방법 뭐 비슷하게 가야겠죠. 화는 진짜 맨 마지막 최후의 수단입니다. 저 화를 내는 건.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참았을 때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누나랑 저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동생이기 때문에 누나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리 딴 데서 막 매니저하고 점장하고 막 그래도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나가 봤을 때는 저 아닌데 이런 부분 분명히 있겠죠. 그래도 이제 그 사람 입장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제 혼자 그럼 다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냥 알면서도 그냥 놔둡니다. 맞나 하면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항상 좀 바다가 되려고 하면은 도와줍니다. 알아서 도와줍니다, 전문가들이.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걸 또 좋아합니다. 엄마가 식물을 좋아합니다만 그냥 엄마한테 그냥 식물값만 지원해주고 그 공을 인정해주고 그렇게만 하면 엄마가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렇죠? 엄마를 뭐 윈윈입니다. 저도 가게에 그거 하고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거 아니까는 따로 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려한 꽃 제가 좋아할 수 있어요. 뭐 수국 이런 거부터 해서 좀 라일락 뭐 이런 거 제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강요를 안 합니다. 왜? 본인이 좋아해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청소도 아버지 같은 스타일이 있으면 이제 저 같은 스타일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냥 효율성 중시고 아버지는 완전 구석구석입니다. 안 보이는 데까지 청소해야 되거든요, 아버지는. 저는 이제 안 보이는 데는 한 번씩이고 아버지는 맨날입니다. 누나도 보면은 구석구석 맨날 해야 됩니다. 저는 근데 몰아서 한 번이거든요.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저는 삶의 기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이것만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저희 집이랑 저희 집에서 이제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고, 굳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근데 저한테 참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서비스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디자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생각은 일단 한번 해보고,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보고 여러 번 생각해보고 그때서야 이제 반영하고. 예를 들어 저희 집 옛날에 또 대문이 철문이었거든요. 그냥 일반 가정집 대문을 가게에 달아놨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카페라고 절대 알 수 없는, 가정집 문을 열면은 가게 분위기가 딱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카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옛날에. 초창기에 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한 3년 차 정도까지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걸로 이미 10년 정도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많이 보수적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문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엄청 뭐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해도 막 문이 이제 안 부서지고 내려앉지 않고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그 관점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이제 감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되게 이쁜 거 좋아하고. 그럼 저는 좀 카페 문다운 걸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예쁜 거 위주로. 그러니까 이게 절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저희가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저도 아버지가 필요하고 아버지도 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손님 응대를 즐겨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저의 장점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제가 또 못하는 제가 이걸 하면 당연히 그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완을 해주시고 길게 보면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단 뭐 그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에 관련된 혜택금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 사람은 좀 뭐냐면 관능적이고 좀 감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좀 이거 일생에 한 번밖에 없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러면서 좀 설득을 해야 되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속옷을 사도 좀 다이소에서 사는 걸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감성적인 그분은 좀 그래도 느낌 있는 그런 거를 선호를 할 확률이 높겠죠. 맞죠? 그러니까 소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또 도리 이런 거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촌 형님이 이제 마침 그 인테리어 쪽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근이 형님이 저렴하게 문을 해준 게 있다. 좀 뻥을 쳤습니다, 사실. 예. 뭐 아버지께서 영상 보시지 않겠죠, 여기까지. 그래갖고 그거를 아무튼 이제 한번 팔아주려고 한다. 아빠. 그래갖고 성근이 형님이 싸게 해준다더라. 근데 문 시세가 보통 50, 60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20만 원이면 해주겠다. 이러면서 그냥 거짓말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저는 돈을 쓰는데 형 보고 좀 말을 맞춰달라 합니다. 이거 저희 아버지 성격 아시죠, 형님? 이러면서 한 번만 말 맞춰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문을 너무 바꾸고 싶어요, 형님. 이러면서 근데 딴 사람한테 하기 싫고 형님한테 한 번은 제가 팔아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했다 하면서 형님 돈 받으실 건 다 받으시고 아무튼 이제 요거만 좀 도와주세요. 말씀하니까 그래 알겠다 진원아 하면서. 근데 형도 이제 그렇게 막 돈은 많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냥 제가 정가대로는 해달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판매를 해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문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성건이가 문을 그렇게 싸게 해준다고 그럼 받아야지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래가지고 그래 뭐 나는 사실 썩 마음에 안 들지만 아버지는 그러니까 저런 유리창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에 냉방비가 더 나오는데 이거는 안 된다. 철문이 낫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유리문도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성도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또 아들이 워낙 좀 바꾸고 싶은 티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판을 안 하는 대신 문이라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은 사실은 아버지는 빵점입니다. 이 말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빵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디자인은 그나마 제가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둘 중에서 하라 하면은 아버지보다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쇼핑백 같은 거 사실 필요 없죠.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또 감성적인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사하셨으면
그 뭐 필요하면 비닐봉지 담아주면 되지. 이렇게 하셨을 건데, 그것도 이거 대량으로 사서 금액이 이 정도고, 그래도 이제 매출 이 정도 남고, 광고비로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광고비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는 광고다. 관판이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웬만하면 설득을 하려고 한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하고요. 어머니는 좀 감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커플템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마와 나의 둘이서만 가질 수 있는 그거다. 그래가지고 같은 주황색. 엄마가 이제 주황색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그냥 뭐 아무 말 안 하시는데 그냥 딱 쓰시거든요. 엄마도 싫다 하면은 근데 이거 싫다 바로 하시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도 보시면 물건 한 개 한 개에 좀 의미를 담아서 간직을 하신 경우가 제가 좀 지켜보니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성향이 대충 나왔다, 그쵸? 그러면 어머니는 완전 F 성향이고, 아버지는 T 성향입니다, 그쵸? 그래갖고 이제 저는 가운데서 좀 중재를 한다, 그런 느낌으로. 왜 다 저한테는 이제 다 필요하고, 저도 그분들한테 필요하고, 그쵸? 뭔가 집주인이 있으면 저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이제 딱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대충 좀 많이 만들었나요? 1시간인데 몇 개 만들었지? 열 개는 했을까요? 그러니까 요것도 깔끔하거든요.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쁘지 않거든요. 5개. 딱 10개를 했어요. 딱 10개를 했고, 뭐, 집중하니까 그래도 좀 속도가 조금은 더 나온다, 그쵸? 요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2개 정도만 더 하고, 영상 마무리하고, 저 자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T코스터 해야 되는데, T코스터는 엄청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건 그냥 막 밟으면 되잖아요. 엄청 작업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여기. 계속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하실 줄 아시겠죠.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3분의 1개씩) 만드는 카드 지갑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그래 촬영하고는 너무 시끄러워갖고 오늘 다시 찍었거든요. 저도 이제 시끄러운 만 알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갑자기 이제 신규로 들어오셨다가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분께서 이 지퍼 카드 지갑 한 개 해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법을 알고 싶다. 근데 엄청 못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거를 제가 한 2개 정도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방문을 해준다면은 해줄 마음도 있는데 요새는 따로 뭐 연락은 안 합니다. 그래갖고
옛날 생각나요. 옛날에 진짜 지퍼 한 개 난다고 뭐 1시간씩 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쁘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지퍼 이제, 절대 난 지퍼 상품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쩌다 보니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 노루발이 이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쪽 끝에 모양이. 그러면 이제 초보자가 해도 얼추 예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거진 모든 제품이 균일하게 나오거든요. 일단 요 정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무튼 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단체 하면서 또 주문 들어오면 주문 치기 힘들거든요. 한 개 더 합시다. 한 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개 더 하고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몇 시지? 10시 30분. 그러면 이제 요까지 하고 마감을 할게요. 요 하고 운동은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뭐 4일 운동 괜찮다 했는데 이게 좀 몸이 커진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일 했을 때는 확실히 몸이 커졌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육이 좀 팽창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몸집이 커졌다 이런 느낌. 근데 4일 운동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3일 운동이요. 그러니까 몸은 회복됐는데 근육이 안 커진 겁니다. 그런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할 거면 이제 5일 운동을 그대로 돌리는 게 맞을 거는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작업을 좀 더 할 수 있겠죠. 유튜브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빨리 촬영을 하고. 근데 컨디션을 봐가면서, 날짜도 봐가면서 4일도 했다가 5일도 했다가 병행하는 식으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할 것 같고 내일 일 많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주말이 끼었다 이러면은 그렇죠. 뭐 4일 루틴 할 수도 있고 5일 루틴 할 수도 있고 일단 확실한 건 3일은 안 되겠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겠습니다. 콘드로이친 그리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거 좋아요. 그러니까 좀 손 떨리는 게 좀 제가 일 많이 하잖아요. 헤라 같은 거 하루 종일 잡으면 손이 나중에 엄청나게 떨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우면은 손이 막 회복되는 따뜻한 기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좀 많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막 완치다 뭐 그런 게 아닌데 그래도 뭐 오늘처럼 일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피곤하고 그런 건 없고 많이 돌아왔어요. 오늘 완전 손 영상입니다. 손 영상. 노래 찍고 인스타에는 간만에 이제 손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미싱하는 사람이 손캠도 한번 올려야 된다, 그쵸? 여기서 작업 속도를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뭐 땀수도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풀릴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이게 3.5를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제가 메꿨었나요? 했네. 긴가민가에서 한 번 더 했거든요. 아무튼 요거 800원 쪽가에 참 마음에 듭니다. 이게 아무튼 이게 쇠 냄새도 안 나고 캡도 이렇게 비닐 캡이 아니고 플라스틱 캡 이렇게 딱 넣어 다닐 수 있고 안전하고 좋죠. 비닐이면 찢어질 수도 있고 잃어버리기도 쉬운데 캡이 저래 딱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저는 저 중국산 제품 아주 추천을 하겠습니다. 디자인도 저 정도면 저는 이제 명품보다는 깔끔한 쪽을 우선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딱 원하는 디자인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차도 오래 탈 거니까 그냥 통풍 시트는 있어야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원래는 참으면서 탔는데 이제는 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생각하냐면요, 혼자 타고 다닐 차면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150만 원 주고 그냥 당근에서 중고차 사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와이프 될 사람도 태워야 되고 가족도 태워야 됩니다. 그래갖고 뭐 혼자 타고 다닐 거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이제 가족들 생각하면은 그렇게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튼 화장실도 옛날 화장실 이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비대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 쓸 거 이제 딱 감가가 최대한으로 된 거에 딱 돈을 투자를 하고요. 짐은 또 이제 제가 장사꾼이니까 또 짐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아반떼급인 그냥 XM3를 타고, 또 너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제가 또 이제 사회 어째 보면 초년생인데 버릇 없을 수 있거든요. 또 혹시 모릅니다. 제 와이프 될 사람이 또 이제 공직 계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제가 또 외제차 걸면은 또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국산 브랜드 중에서 적당한 옵션이 있는 차. 근데 아무튼 이제 셀토스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무난합니다만 중고차는 역시 감가가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차, 르노차, 삼성은 아니죠. 아무튼 이제 르노차로 그리고 일반 내연기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구간, 월급 곱하기 6개월 구간은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차량 상태가 사실은 쓸 수는 있지만 그래 좋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튼 1000만 원 후반대 정도는 생각해야 가장 가성비 구간이 아닐까. 근데 차값이 보통 30% 미만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수출 나가버리든지 하기 때문에 적당히 딱 감가율이 40%대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제 구입을 하면 되겠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이제 르노차가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컬러도 비인기색인 오렌지색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남이 물어보면 싸서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원래 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죠? 제가 내성적인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냥 누가 뭐래서 왜 오렌지를 샀노 이런 방금 말했듯이 싸서 샀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000km밖에 안 된 차를 지금 50%, 55% 이 정도에 살 수 있거든요. 10,000km밖에 안 된 차를, 신차가가 거의 4,000이었던 차를 2,000이면 삽니다, 지금. 단지 오렌지색 한 개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살 이유가 충분합니다, 저한테. 또 종잣돈도 더 모을 수 있고요. 집도 살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와이프랑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하고, 개인적으로는 방이 3칸에 거실이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한 개 있고. 그러면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죠. 뭐 한 4억 정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싼 데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아직 그럴 형편은 안 되고, 일단 꿈이 있습니다. 꿈은 있고, 물론 좋은 데 가면 전세로 4억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글쎄요. 와이프의 직장이 관건입니다. 그렇죠? 직장과 그 다음에 뭐 주변 환경 좀 보고. 근데 그건 아직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정도의 돈을 벌어놔야겠다. 이제 목표는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목표. 그렇게 하려면 월 수익이 얼마나 돼야 되냐. 1,000만 원으로 해도 거짓 뭐 제가 월 1,000만 원 번다 해도 그래도 한 4년 5년은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돈 모으면서 재테크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나 그러면 집까지 다 사버리면 나중에 뭐 해야 되지? 그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 문제까지 다 해결됐다 치면은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큰 돈 들어갈 게 참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생각까지 했거든요.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되면은 그냥 일에다가 계속 돈 쓰고 막 이런 거 사업 확장하고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뭐 분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좀 세상에 도움되는 거를 하고 싶긴 해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이런 공방 같은 것도 한 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미싱하시는 분들이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좋잖아요. 그렇죠? 카페 느낌도 나면서 공방 카페 이런 거 해가지고 공방 카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실을 따로 이 미싱이 소리가 있다 보니까 작업실을 따로 이제 밀실로 이제 만들어 놓고 옆에는 또 카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이 어째 보면은 동물원 느낌이긴 한데요. 인간 동물원이라 하면 좀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이제 직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만드는 게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급은 좀 뭐 더 드리면 되겠다. 그렇죠?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곳이구나. 그런 소품샵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런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999의 브랜드라는 게.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님들 보는 와중에 제가 완전히 이제 동물원의 동물처럼 하면 아무튼 표현이 그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자존심 상처받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뭐 삐에로도 분장을 하잖아요. 손님을 위해서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지금 구구하는 이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여자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보통 재봉 같은 거 안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간단한 이런 거 소품 위주로 실리적인 거 있죠. 보통 카페 가면은 막 많이 걸어 놓지만 보통 공장제 제품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완전 핸드메이드 수제로 하는 제품들이다. 그래갖고 미싱 뭐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미싱 한 2대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뭐 하루 작업량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얼마 이상 시 뭐 준다 이런 거 지퍼 지갑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이대로 그대로 포맷을 따가지고 하면 재밌겠죠.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제가 결혼 문제까지 끝냈다 뭐 그런 것까지 다 했다 그러면 근데 뭐 미싱을 2대 정도만 넣을 거면은 따로 뭐 격벽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너무 시끄럽게만 안 밟으면 될 거는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음식 만드는 데랑 이제 같은 데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방에는 놓으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런 뭐 격벽보단 그래도 칸막이 느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법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요. 토스트까지 판다. 아, 글쎄요. 근데 토스트는 좀 어려워갖고. 미싱도 어려운데요. 토스트는 더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저항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이제 합니다. 해갖고.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돈이 나중에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미싱하면 좀 힐링 되지 않습니까? 잘하면, 작품이 계속 나오면 힐링이 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뭐 할 거 없을 때, 가게 할 거 없을 때 이런 거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간도 잘 가고. 그래가지고 직원분들도 또 배워놓으면 이거 실무적으로 또 쓸모가 있겠죠. 원당 뭐 한두 마 살 거를 예를 들어 30마씩 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공급 가격 한 10% 정도 더 해주실 수도 있고. 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좀 그러면 다 이렇게 좀 시너지가 되잖아요. 이거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구구에 들어오면은, 구구에 취업을 하면은, 알바를 지원했다. 그러면 커피도 타는데 미싱까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원래 소품 같은 거 작은 소품 만들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와갖고 취업도 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뭐 이런 거 소품 작업하는 사람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좀 아무튼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이게 단가 같은 것도 맞춰야 되고. 그 중에서도 조금 청출어람인 친구들이 창업을 하겠죠. 그렇죠? 아, 내라면 이거보다 더 잘하겠다는 친구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알아서 창업을 하겠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또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미싱 안 하시는 거 아시죠? 어르신분들 때랑 생활이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미싱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사회적인 공헌도 할 수도 있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미싱 안 쓰는 중고 같은 거 좀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창업을 하면 될 것 같다. 네,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도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제가 미싱 잡잖아요. 그래갖고 뭔가 나옵니다. 이상한 게. 그렇죠? 총각이 미싱에 앉아갖고 뭔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쳐다보시고는 왜? 이거 사는 거 아니고 여기서 만드네? 예, 그제서야 그 반응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봤잖아요. 그렇죠? 직접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나옵니다.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걸 하니까 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 총각이 만들었으니까 한 개 사줘야지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무튼 기성품이랑 다른 매력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사람 손으로 만든 거고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제 가격이 본인한테 맞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 좋아하고요. 이렇게 하고 또
넷을 이쪽까지 하고 이제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몇 시지? 11시입니다. 이게 20분이 오버됐네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한 2개, 3개 정도까지는 실수하면서 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펴가지고 요거도요. 쪽가위도 혹시 쓰시다가 뭐 아무거나 자르지 마시고요. 진짜 실만 자르시면 오래 쓰거든요. 뭐 이것저것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거 자르고 뭐 그러시면 날 진짜 금방 나갑니다. 이렇게 요것도 칼이기 때문에 부엌 칼이라 생각하시고 딱 용도에 맞게만 써주시면 진짜 오래 쓰거든요. 1년 넘게 쓰실 거예요. 뭐 1년 정도는 쓰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작업량이 많은 편인데 일반 주부보다도 많겠죠. 일반 사람들보다. 예, 제가 1년 쓰는데 뭐 여러분들은 더 쓰시겠죠. 그렇죠?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이제 소잉템 한번 추천하는 영상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런 것도 재밌겠다, 그렇죠? 그런 거 한 번도 이제 안 해봤는데. 아휴, 됐습니다. 이제 오늘 한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인스타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1분 1시간 반인데요. 여기서 이제 영상 자르고 추출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냥 새로 찍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인스타용으로 한 개 더 찍고, 아이고, 오늘 마감해 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시간 반 동안 작업만 했습니다. 혼자 하면은 지겹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유튜브 찍으면서 하니까 제가 안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지금 했고, 요 정도 했고, 요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에 아까 10개씩 했다 치고, 3, 4, 5, 이게 10개면요. 지금 6개 더 했네요. 30분에 이래 오래 걸렸다고? 아닌가? 모르겠어요. 일단 아무튼 지금 한 15개 정도 이렇게 했고, 오래 걸렸네요. 그쵸? 설명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은 1, 2, 3, 4. 한 개당 6분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예. 자, 이제 왜 이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 예. 이런 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요 정도로 마감하고,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막 시간 재면서 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40만 원까지는 제가 매출 500 할 수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원을 하면은 월 소득 500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1000만 원 구간은 20만 원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블이 아니고 1.5배만 하면 됩니다. 고정비 때문에. 그 다음에 물건을 더 사니까 물건은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세이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10개만 사는 거 30개, 40개씩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목이 안 좋아서 아무튼 제 생각이 먼지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오버로크가 먼지가 많이 나서 목에 지금 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참 사주 GPT 한번 검색해봤더만 저는 올해 안에 할 수 있다.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말을 하던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내가 뭐 말하고 싶었냐. 그러니까 이게 구간이 있는데 아무튼 그 매출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한 시간에 예를 들어 3만 원 시급 나와야 된다 칠게요. 근데 계속 3만 원씩 나오면 좋은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영상 찍을 때는 3분이면 됐는데 그러면 어때요? 뭐 1시간 반 찍었으면 거의 뭐 30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15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물론 설명하면서 한 것도 있는데 다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3개, 4개쯤부터는 그냥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걸 이제 혹시라도 이제 주눅 들지 마시고 그냥 구간만 넘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2배로 잘 할 필요는 없어요. 2배로 잘하면 좋은데 힘들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제 잘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눈이 좀 심해요. 그래갖고 그냥 이제 페이스대로 그냥 하시고 꾸준히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도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고 뭔가 기록 내는 거 있죠. 게임 같은 거 요즘 좀 그런 거 찾으려고 해요. 게임 같은 것도 영상 보면요. 누구는 이제 기록 세우기 위해서 게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초라도 단축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스피드하게 클리어 하려면 1초라도 단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하겠죠. 저도 옛날에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락실에 뭐 킹 오브 파이터즈 이런 거 게임 있어요. 격투 게임 같은 거. 저희 때는 남자들끼리 유행하는 거니까 남자들끼리 그때 사회생활 하려면 해야 되죠. 중학교 때. 이제 그러면은 집에서 어려운 레버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하면 어렵잖아요. 그게 뭐 커맨드 같은 거 입력하는 게 말이 어렵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에 숙달돼야 되고 그거를 이제 은연중에 몸소 이렇게 익혀야 되는 동작까지 하는데 1달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꾸준하게. 그러니까 하루 10분, 20분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못해도 3분, 5분도 좋아요. 저도 일본어도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부터 재미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요. 그래갖고 이거 어느 날 꼴도 보기 싫을 수 있어요. 이건 별로 오늘 기분이 안 땡긴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고 다음 날이라도 해갖고 조금씩 하세요. 조금씩. 그러면 어느 순간 아무튼 그게 쌓입니다. 당연히 쌓이겠죠. 그래갖고 저희 뇌는 똑똑합니다. 쌓이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있다 해도 돼요. 저 진짜 일본 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얼마나 늦었으면 저 카타카나까지 썼는데 1년 걸렸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거 잘 오래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제가. 근데 어느 날 또 필이 딱 꽂히면은 아침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일본어만 본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그런 날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냥 과정 자체를 그냥 즐기고 결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80점만 맞으면 됩니다. 7, 80점만 맞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다 넘어가거든요. 다 넘어가요. 그래갖고 저 사실 이제 제 또래에서 완전 업자분들 빼면은 제가 더 많이 만들었겠죠. 그렇죠? 제가 후발주자긴 하지만 목소리 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웬만한 학원 쌤들보다 많이 만들어 봤을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진짜 저거만 지금 한 개만 봤잖아요. 그렇죠? 마라톤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남들보다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제가 요리에 대해서 깊은 설명 못 하는데 토스트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아무튼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막 결과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보는 순간 또 남과 비교하고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항상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왜 남들이랑 비교하는 거에서 그거 하고 그냥 싫으면 그냥 그날 좀 쉬시고 어느 날 또 삘 꽂힐 때가 있거든요. 제 영상 초기에 보셨죠? 지프 꼴도 보기 싫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ENFJ니까 남들이 하는 걸 들어주는 데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한 번씩 옵니다. 그때 그냥 딱 한 번 해보고 운 좋게 그게 삘이 맞아 들어가면은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인생에 맡기는 템이 한 개씩 나옵니다. 조금씩 저의 인생 각도를 1도씩은 틀어주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일은 이제 단체로 나갈 상품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또 요런 쪽가위 추천한다. 쿠팡에서 꼭 낚시 쪽가위로 검색을 하세요. 꼭 어른 남자들이 혹할 법한 그런 키워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좀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여자들이 쓸 법한 키워드는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남자들이 쓸 법한 키워드, 낚시 키워드 추천합니다. 낚시 키워드 추천하고 아무튼 이거 그냥 사면은 3, 4천 원 줘야 돼요. 4천 온라인에서 4천 원입니다. 그래서 4천 원에 근데 3개를 살 수 있다면 예. 또 여지는 그거였고 요런 거는 집중이 많이 필요하죠. 그 스티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가이드를 쓰기 때문에 엄청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저도 그러면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 가이드를 써가지고 생각난 김에 가이드를 써가지고 한번 티코스터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저도 좀 제작 스트레스라 해야 되나? 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겁니다. 저도 그냥 말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바로 작업해 볼게요. 요거를. 이게 어쨌든 돈이 벌리는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이런 상황이 가장 즐겁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더 재미까지 붙였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이드를 보고 하면 되니까 직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안 해도 퀄리티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다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면서 느낀 게 이게 두껍잖아요. 이게 옥스포드 천이니까. 근데 손님들은 쓰기는 좋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꺼우니까 각 잡는 게 더 힘들어요. 이거 안 해야겠다 생각이 이제 딱 들었거든요. 이제는. 근데 이 정도 느낌이면 그냥 적당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느낌은 또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충 작업해 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모양이 이래가지고 판매는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짜투리잖아요. 딱 요거밖에 못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쓸 정도로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칼퇴근 못 시켰.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이제 감상하시겠습니다. 당연히 오버로크는 이제 안 할 거고, 그냥 좀 넓게 촬영할게요. 넓게. 이 정도로 널찍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갖고, 땀수는 2.5 그대로 하고요. 오버록만 다들 하겠죠. 근데 저는 이 가이드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유용합니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찔러 놓고 상상외로 가이드가 주는 행복감이 대단하거든요. 한 이 정도로 해서 박아볼까요? 땀수가 조금 넓게 나오더라도 완성됐을 때 모양만 괜찮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미싱 수리하러 갔을 때 오버록 노루발로 작업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시던데 그거는 제 마음입니다. 예. 제가 이제 안 부러뜨리면 되잖아요. 그죠? 안에 이게 근데 원래 조금 늘어나는 천이라 가지고 작업이 조금 힘들긴 한데요. 노루발 압이 세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살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로 하고요.
어때요? 그냥 저 작업하기 굉장히 편했거든요. 한 개 더 해볼까요? 한 개 더 하면은 이제 결판이 나겠죠. 저 이거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면은 바로 나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보완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는 사이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자르고 있고요. 뭐 대충 이렇게 저 이제 한 개씩 자른 것도 이제 시간 낭비라 생각해서 그냥 접어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옵션은 똑같이 하면 되겠죠. 세팅 2.0으로 그냥 넉넉하게 했어요. 넉넉하게 하고 꼭지점까지는 그냥 안 박았습니다. 그냥 안 받고 저도 그냥 이제 막 서빙 같은 거 하잖아요. 스티치는 잘 안 보고요. 그냥 배색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손님 뭐 예를 들어 자몽에이드다 그러면은 자몽에이드랑 맞는 색깔의 티코스터가 있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하지 사실은. 직원분들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좀 중요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이러면 땀수 나오고 막 그런 거는 이제 업자들이 나오는 거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커피도 보면은 진짜 이제 커피쟁이들이 막 엄청 막 그 따지잖아요. 아, 이거 뭐 맛이 어떤데 뭐네. 근데 일반적인 맛만 딱 나와 있으면은 그 뭐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저 같은 사람이 와인 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술도 안 먹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게 아닌 대중이 중요할 법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제 잡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충 했죠. 대충 했고 조금만 더 올려주겠습니다. 조금만. 너무 대충 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를 찍은 게 잘 된 것 같아요. 안 찍었으면 이제 이런 과정도 없었겠다. 그쵸? 그리고 오늘 또 느꼈는데 체크 원단이 진짜 젊은 사람들 많이 나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봐도 체크가 그냥 예쁘거든요. 훨씬 천이 안 드러나고 잘 갑니다. 그래갖고 딱 노루발 맞춰서 회전시키고 그대로 받고 네 그대로 하고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3단으로 박아도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 원단 자체가 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거야. 이 원단도 어차피 제가 이제 안 살려고 하거든요. 이게 가공이 되게 어려워요. 보다시피. 일반 천으로 했으면 훨씬 좀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뭐 봐도 잘 모르시겠죠, 그쵸? 이런 건 특히나 스티치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박으면 더 예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요것도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도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사실은 좀 뭐 자세히 보니까 좀 뭐 그렇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이건 좀 차차 연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겠다 싶고 이걸 조금 더 다행히도 때리지 않아요. 때리지 않아서 다음에는 2호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길었습니다. 짧게 찍고 쉬려고 했는데 무려 이제 2시간이 다 근데 이제 뭐 딱히 힘들고 그러진 않거든요. 앉아가지고 아무튼 아무튼 뭐 힘들지 않습니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또 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자 그러면 기존에 그냥 0.15 박으면 이제 이런 느낌이고 방금 그냥 이제
가이드 넣어서 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작업 속도는 겁나 빠르죠. 보셨다시피. 아무튼 이런 장면이 있고, 조금 더 가다 넘으면 또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두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터리도 15% 남았다 딱 되네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